임상심리학은 또 더 훨씬 쉽습니다. 얼마큼 쉬운 문제가 나오는지 또 61번 까보겠습니다. 강제 입원, 아동 양육권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배심원은 어디에 있죠? 법정에 있죠. 그럼 답 나왔네요. 법정 심리학이다. 뭐 기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까지 3번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풀으셔서 알 겁니다. 아 진짜 나온 게 똑같이 나오는구나.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요. 뭐 최소 정말 아무리 정말 최소라 해도 65에서 70%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는 기출문제의 문항을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또 10%에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20%는 공부해도 몰라요. 이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조건 합격선 60 이상은 맞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안면 타당도 높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기출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MMPA2의 타당도 척도 중 부정 왜곡이에요. 부정 왜곡은 이상하게 답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상하냐? 정신병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똘끼죠, 똘끼. 또라이. 또라이를 알아보는 척도를 F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나는 밥 먹는 걸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밥 먹는 거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빵 먹는 거 좋아하는. 난 밥 먹는 걸 아주 싫어한다. 밥 먹는 걸 아주 싫어하면 밥 먹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거 아주 싫으면 죽어야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체크하는 게 F척도입니다. 똘끼를 알아보는 게 F척도다. 그래서 부정 왜곡, 이상한 나라 앨리스, F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할 연기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완 훈련을 해야 된다. 이완 훈련은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불안 감소. 그래서 불안 감소할 때 이완을 근육 이완, 심호흡하고 이완입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요. 64번 갑니다.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2차 세계 대전 때 신병들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거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차 세계 대전이다라고 보고요. 65번으로 갑니다.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겁니다. 동료 전문가의 윤리적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 동료 전문가가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해당 전문가의 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이러면 또 같은 직장 동료끼리 충분히 야박할 수 있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 지침에는요. 동료 전문가의 윤리적 위반이 인지하면 그 동료에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윤리적으로 위반된 사항이야라고 동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한테 알려줬는데 그 동료가 계속 그 위반 상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66번 갑니다. 시각 나오네요. 시각 나오면 뒤통수, 후두엽이다. 그래서 뒤통수, 백밀러, 뒤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진짜 그래요? 그거보다는 시각적 처리, 백밀러를 본다. 후두엽 이렇게 보시오. 그래서 전두엽은 보통 뭐 평가, 결정 이런 거고요. 부정엽은 보통 공간 능력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67번 갑니다. 불안에 관한 노출 치료 과정과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나옵니다. 불안. 노출은 불안을 더 일으키는 작용에서 낮은 불안으로 일으킨다. 웃기지 마라. 보통 불안 감소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요.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 첫 번째가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이완. 앞에 나왔죠? 근육 이완은 불안 감소입니다. 근육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불안 위계 목록.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이 위계 목록을 작성할 때는 뭐냐면요. 낮은 불안에서 그 다음에 낮은 불안이 해소되면 그 다음 조금 올리고 얘가 해소되면 그 다음 좀 올리고 그래서 점층법입니다. 낮은 데서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점층적으로. 그래서 더 일으키는 자극에서 낮은 불안이 아니라 낮은 불안에서 더 일으키는 자극이다. 그래서 1번이 삑살이다라고 보고요. 68번 갑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기억과 통찰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로 치료 시간에 잦은 지각, 침묵 이런 거 왜요? 지각하고 침묵하는 거,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이죠. 69번입니다.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적합한 거 3번입니다. 특정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쉬운 내용을 좀 어렵게 또 용어를 섞어서 냈습니다. 특정 표적 행동. 예를 들면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죠.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을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특정 표적 행동을 알아볼 때는 조작적 정의는요, 추상적인 내용을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행동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 추상적 행동을 개념화시키는데 어떻게 개념화시키냐면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중독자다. 이렇게 개념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인 사람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많이 사용하니 저거 인터넷 중독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표적 행동과 조작적 정의는 상이할 수 있음을 고른다. 서로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 있다. 측정이 다를 수 있다. 어떤 표적 행동과 조작적 정의, 이 행동을 알아보는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이론화시키는 이런 개념과는 서로 항상 같을 수가 없다. 상이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0번 갑니다. 문장 완성 검사. 문장 완성 검사는 뭐냐면요. SCT 이런 내용 문장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뒤에 문장을 완성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거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수검자가 검사 자극의 내용을 감지할 수 없도록 구성돼요. 감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뒷말을 써요? 감지할 수 있어야겠죠. 없도록이 아니라 있어야 끝말을 이어가죠. 당연하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71번 갑니다. 심리치료 이론 중 전이와 역전이.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끌려가는 마음을 전이라고 해요. 감정이 끌려가는, 감정을 뺏기는 거. 역전이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뺏기는 거. 이렇게 전이와 역전이 이 감정을 뺏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정신역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치료에서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왔는데 내담자가 왔는데 첫사랑 여인하고 비슷해요. 자꾸 감정이 뺏긴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감정이 뺏긴다. 이건 역전이죠. 전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상담사가 얼굴만 쳐다봐요. 이건 뭐예요? 전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감정을 뺏기는 거 전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뺏기는 거 역전이.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활용된다. 72번 갑니다. 인간 중심은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일무공, 일치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실성 또는 진솔성, 진실하다, 진솔하다, 진실한 태도로 일치된 마음으로 내담자에게 대해줘라. 솔직하게 대해줘라. 솔직성, 일치성, 진실성,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 공감적 이해, 공감적으로 이해해라. 누구한테? 모두 다에게. 그래서 내담자가 정상인가 신경증 환자인가 정신병 환자인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 원리가 적용된다. 웃기지 마라. 무조건적 수용해라. 그래서 삑살이다. 73번 갑니다. 임상심리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언어치료. 언어치료는 언어치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는 임상심리사와 거리가 멀다. 틀린 게 아니라 거리가 조금 가까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먼 겁니다.
74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관찰법은 문제 행동의 빈도, 강도, 만성화된 문제 행동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장면, 내추럴하죠. 실제 장면, 내추럴.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관찰. 그래서 자연 관찰법이다. 75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문의 유형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동의 혼란한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예요. 담임교사가 누구예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아동의 혼란한 행동을 다루는 방법. 이건 내담자죠. 근데 상담자를 상담하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의 스승이. 상담자의 스승을 누구라고 그래요? 슈퍼바이저죠. 슈퍼바이저가 상담자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피자문자 중심 사례자문이라고 한다. 피자문자를 다른 말로 상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죠? 피자문자를 뭐라고요? 상담자. 상담자를 치료하는 거. 상담자 사례를 치료하는 거. 이 담임교사가 지금 사례잖아요. 담임교사의 자문해줬다. 그래서 담임교사를 자문해줬다. 누가? 슈퍼바이저가. 그래서 상담사를 치료했다. 상담사를 진료했다. 피자문자 상담자 중심 사례자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번 갑니다. 합동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주제가 합동가족 치료였죠. 정답 체크하고요. 비행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개입 방법, 개입법으로 개발되었다. 비행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개입 방법은요. 다중체계 치료 이론입니다. 다중체계 치료다. 이건 사실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틀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쉬운 거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또 나올 수 있냐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개입 방법 다중체계 치료다. 합동가족 치료가 아니다 라고 보고요. 77번 갑니다. 로저스 이런 거 맞추면 돼요. 로저스가 제시한 내담자 중심 상담, 비제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따끈따끈한 상담, 일무공 앞에서 설명드렸죠. 일치성, 진실성, 진솔성, 솔직한 태도로 내담자를 상담해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 공감적으로 이용해라. 일무공 아닌 게 뭐예요? 창의성은 아니다. 이런 거 맞추면 돼요. 어려운 건 찍으면 되고. 접수 면접의 목적. 접수 면접은 뭐예요? 다른 말로 사전 면접이에요. 사전 면접. 사전 면접. 우리 치과 가죠. 치과 가면 바로 의사 선생님 만나나요? 안 만나요. 상담 실장님 만나요. 그래서 실장님 들어가서 어떻게 왔죠? 몇 번째가 아프죠? 언제부터 아프죠? 앞으로 치료 어떻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되고 며칠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뭐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미리 쫙 얘기하죠. 이게 사전 접수입니다. 왜 하려고 그래요? 내담자 환자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사전 면접은 뭐예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게 답이에요. 가장 적절한 치료나 중재 계획을 권고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관심 등을 더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치과 상담 실장님, 내담자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치료 기간은 3개월 걸릴 것 같고 보험이 되고 안 되고요. 이거는 이빨을 뺄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사전 접수. 딱 떨어지죠. 79번 갑니다. 불안장애를 지닌 내담자에게 적용한 체계적 둔감법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이 3번 나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하면 사실 다 정답 처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문제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원래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는 뭐예요? 근육 이완이죠. 근육 이완.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하고 불안이계 목록 작성은 낮은 단계에서 점층적으로 좀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둔감화되었다. 이게 3단계인데요. 그리고 근육 이완 기법을 배웠다. 이완 기법이 처음 나오면 리을이 처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되고 기억이 나와야 되고 니은이 나와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데 불안 상태와 양립 불가능하여 양립은 불안과 이완은 서로 상호 억제, 서로 관련이 상극이다.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불안 상태와 양립 불가능한 불안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이완 기법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굳이 따진다면 근육 이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죠. 근육 이완이 아니라 그냥
근육 불안에 대한 이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육 이완이 아니라 불안에 대한 위계에 대한 이완시키는 거야. 불안 이완이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간에 첫째, 불안 위계 목록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완 기법을 배우고 여기서는 근육 이완이 아니라 그냥 불안 이완 기법을 배운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에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갑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와서 이의 제기가 없이 통과했으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답이 3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고 혹시 공부하는 분들요. 이거 근육 이완이 먼저인데 이완 기법이 제일 먼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나왔으면 똑같이 나오면 3번인데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80번 갑니다. 평가 면접에서 면접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석. 면접자가 자신의 내면과 부합되는 심정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합은 합당한 겁니다. 심정, 수용은 수용이겠죠. 해석은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상담사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설명자가 나와야 해석이 됩니다. 수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 5과목 심리상담 들어갑니다. 심리상담이 제일 쉽습니다.